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현지 시각 23일 밤 9시경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그리고 유럽연합 EU 회원국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과 만나 결속을 다지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방문이 개준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유럽 방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만난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유럽의 안보 위기가 닥친 시기에 세계의 지도자로서 상징성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유럽을 찾아갔는데 어떤 대응책이 나올까요? 네,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재도 피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더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추가 제재는 어떤 종류가 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 그리고 내부 문건을 이용해 그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가 300명이 넘는 러시아 연방 하원 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누구를 제재할지 그리고 몇 명을 제재할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대화를 하고 추가 제재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서방은 현재 러시아의 G20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G20는 주요 22개국의 줄임말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이렇게 주요 7개국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여기에 중국, 호주, 인도, 한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20개국의 모임입니다. 네. 자, G7은 한때 러시아까지 포함한 G8 체제였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그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퇴출시켰고 그때부터 이제 G7으로 다시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G20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국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만나서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요? 네, 이에 설리반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배치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러시아, 벨라루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파병 또는 병력 재배치 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투기 지원 등의 문제도 역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갔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도 방문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그리고 EU 지도자들과 만난 다음 날, 그러니까 25일 폴란드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문제를 논의를 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여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과 이 문제도 논의를 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이 공동 조처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설리반 보좌관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일부 매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유럽연합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더욱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예. 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국의 불안감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특히 이 구소련 국가였죠. 발트 3국. 더 강력한 나토의 안보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발트의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일컬어서 흔히 발트 3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발트 3국은 연일 미국과 이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방어를 강화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바로 접하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참전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트 3국 나토 회원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이들 3개국은 지난 2004년에 나토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 세 나라를 다 합쳐도 인구가 불과 6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토 동맹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들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코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나토가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네. 발트 3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바로 나토군의 영구 주둔과 억지력 증강입니다. 나토는 2014년 전까진 동유럽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부터 폴란드와 발트 3개국 등에 미국, 또 영국, 독일, 캐나다로 이뤄진 다국적 전투단을 순환 배치해 왔습니다. 네. 지금 발트 3국에는 나토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약 7,700여 명 정도의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가 증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이 정도 증파로는 러시아가 실제 침공했을 경우 전면전을 치룰 수준은 아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네, 앞서 이달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발트 3국을 순방을 했었죠.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이 방위 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대규모 검토의 일환으로 더 많은 나토군 상설 주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24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제 발트 3국과 이 폴란드, 루마니아,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의 동부전선의 나토 병군이 이제는 영구 주둔할 시기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업데이트도 좀 해주시죠.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은 23일에도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공장 또 산업 단지 등이 파괴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국방부의 1일 브리핑을 인용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잠깐의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바꾸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군이 이 진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도주를 하고 있고 고정밀 타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저장소 그리고 진지 등을 파괴하고 전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